자,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문화 경제지문이었죠.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마중물 효과 쉽지 않은 지문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글이 전개되고 문단은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실전에서는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까지 같이 한번 인사이트를 나눠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1문단은 마지막 문단에서 중심 화제를 파악할 수 있거나 전개 방향을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시작할 때부터 밑줄 막 치지 마시고 차근차근 문장끼리 연결하면서 읽으시다가 중심 문장 뒤에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중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좀 치시는 방향으로 훈련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쭉 읽어봤을 때 이렇게라는 지시 표현을 받으면서 중심 화제가 나오네요. 마중물 효과라 한다 나오고 마중물 효과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전개 방향은 마중물 효과의 어떤 특성이라던가 마중물 효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 문단 넘어가서 마중물 효과가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넘어서 기업의 마케팅 활동 등 우리 생활 전반에까지 적용되는 영역이 확대되었다. 여기저기서 마중물 효과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 정부 또는 기업이 주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3문단 넘어가서 A, 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야겠네요. 기업이 마중물 효과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기간의 이윤중대 아니고요. 긍정적 평가 자체를 높이면서 이익 자체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마중물 효과다. 여기에서 마중물 효과의 예시가 좀 나왔는데 1+1이라는 거야. 예를 들자면 하나를 팔기 위해서 하나를 던져준다는 거죠. 그게 마중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하나를 사야 되는데 먼저 하나가 마중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이거 2개 줄 테니까 어때? 한번 써볼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1+1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겠지만 그 1+1 행사가 끝났을 때도 많이 사야 기업 입장에서는 이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1 행사하는 동안 기업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하나 샀는데 하나를 더 주면 기업 입장에서 손해일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병더의 마중물을 제공하는 이유는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나중에 그 행사가 정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만 팔 때도 그거 맛있었지? 라고 기억하면서 다시 사기를 장기적으로 이익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네요. 적지 않은 자금을 투입해서 제품 체험 행사, 덤마케팅, 시식 행사 이런 것들이 전부 고객들에게 마중을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먼저 던져주고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 지나친 소비 활동을 하는 공동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우리가 마트에서 1+1이니까 그냥 사지 뭐. 굉장히 이벤트 좋은데 이것도 사, 저것도 사. 오히려 소비자가 야 이거 거저다. 하나 주면 하나를 더 준다고 이러면서 좀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은 더 큰 이윤 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중물 효과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항상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 마중물에 투입한 비용이 과도해서 매출은 일시적으로 증가했어. 1+1을 막 때려대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막 사. 매출은 증가하지만 나중에 다 계산해보면 비용 빼고 행사한 거 다 빼면 이유는 남지 않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1+1으로 막 팔았으니까 사실 남는 돈이 거의 없단 말이야. 오히려 손해보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이 마중물 효과 1+1 덤 행사가 끝났을 때 마중물 효과를 좀 기대하면서 하나씩 더 얹어준 건데 나중에 봤을 때 이제 마중물 효과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이윤이 남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1+1으로 팔 때는 이윤을 기대하고 판 게 아니야. 나중에 올 마중물 효과,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들려고 그리고 그 맛을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이런 목적으로 1+1, 이 마중물을 사용한 건데 그 마중물을 사용하는 당시에는 이윤이 안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4-4번 선지 보고 갈게요.
자, 판매액이 계속 저조해가지고 마중물 효과를 사용했단 말이야. 판매액이 정체를 보이자 마중물을 투입했어. 그러면 일시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쭉 올라갔어. 판매액이 쭉 올라갔어. 왜냐면 1+1 행사 같은 걸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오, 하나 사면 하나를 더 줘? 막 산단 말이야. 근데 판매액은 증가했지만 실제 이윤은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 샀는데 하나를 더 얹어주니까 기업 입장에서 손해일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마중물을 주는 이유는 뭐라고? 나중에 그 기업의 홍보가 되고 이 마중물을 다 주고 난 다음에 끝났을 때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고 사람들이 1+1이 끝났을 때도 그 상품을 계속해서 구매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인 이익 증대, 즉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판매액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서 이윤이 증가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판매액이 나중에는 그대로 다시 저조해졌으니까 이거는 이윤이 증가하지 않았다라고 볼 확률이 높은 것이고, 실제로 이 마중물 이펙트, 이 마중물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1+1인지 1+2인지 1+10인지 이런 것들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으니까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마중물 이펙트, 마중물 마케팅을 진행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판매액 증가됐으니까 기업의 이윤이 증가했어 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1, 2, 4, 5는 다 맞는 선지니까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자,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누구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냐?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마중물 효과의 주체고 마중물 효과의 객체, 그 마중물 효과를 받아들인 당사자는 소비자다. 마지막으로 끝낼 때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업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지어서 각자의 역할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윗글을 짚필 의도로 적절한 것은 이 글의 전체 구조를 물어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마중물 효과가 지닌 특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중물 효과의 개념, 적용 영역, 주체, 목표, 한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마중물 효과의 객체가 되는 소비자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강조하면서 당부하면서 글을 끝내고 있기 때문에 5번이 제일 깔끔하게 이 문장, 이 문단을 글 자체를 거시적으로 요약한 문장이겠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 3, 5가 왜 틀렸는지 여러분이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4번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마중물 효과는 무엇을 통해 발생하냐면 소비자의 심리가 변화해야 돼. 와, 이 상품 진짜 좋은 걸. 소비자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이 심리 변화를 기반으로 소비자의 긍정적 평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마중물의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소비자의 꾸준한 구매, 그러려면 결국에 소비자의 심리 변화가 중요한 거죠. 소비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쵸?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 기업, 마중물 효과의 구체적인 사례 좋습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혜택을 주는 거야. 등록세를 감면해줘.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지원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내야 되는 자동차 등록세를 지원해주는 거니까, 감면 자체가 지원해주는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등록세 자체를 마중물로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으로써 침체된 자동차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나중에 등록세 감면이 끝나더라도 사람들이 자동차를 막 사면서 계속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정답을 쭉 골라주시고 결국에 마중물 효과라는 중심 화제를 기반으로 해서 개념, 적용, 목표, 한계, 마지막 소비자의 역할까지 얘기하면서 기업과 소비자의 어떤 비교 대조,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 파악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중물 효과라는 메인 테마 중심 화제를 데일리 퀴즈에 적어주시고 기업, 소비자까지 이렇게 세 단어를 적어주시면 통과로 하겠습니다. 마중물 효과라는 것은 결국에 기업의 의도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이 잘 어우러져야 제일 좋은 사회적 어떤 이제 이점들이 생긴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마중물 효과, 기업,
소비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성공에 있어서 쪽팔림은 당연한 것이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때 쪽팔릴 일이 많죠.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그걸 또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내가 도전하면 그거 자체가 실패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나의 좀 모자란 능력이 계속해서 보이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결국에 내 모자름이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쪽팔리는 순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 순간 딱 깨달으세요. 좋아, 이거는 성공의 디폴트 값이야. 기본 값이야. 반드시 쪽팔림이 있어야 난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쪽팔림을 좀 받아들일 수 있고 사실 뭐 쪽팔리면 어떻고 부끄러우면 어떻습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죠. 사실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을 누가 비웃겠습니까?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안 돼도 멋진 거예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복서가 계속해서 도전해서 두드려 맞고 지고 다시 일어나서 줄넘기 하고 다시 도전하고 그런 모습을 비웃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성스럽고 너무나 위대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틀리시고 많이 고치시고 잘 모르겠어도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치시고 영상 보면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1대1로 질문해 주세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글 읽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과제 제출하면서 우리 또 이야기 나누시죠. 안녕!